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 그래요, 여러분들. 아, 이거 참 이거 올해 또 어떻게 왔는지, 저도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라고 생각은 하면서 방송은 했지만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예.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올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 뭐 신조어들도 많이 나왔어요. 무슨 그죠? 뭐 동학개미라는 말도 나왔고 서학개미라는 말도 나왔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잘 몰랐던 언택트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도 됐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글쎄요, 이게 올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지 나중에 지나보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별의별 일은 다 겪었거든요. 그죠? 제가 이쪽 업계에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IMF라는 거 겪었고요. 그리고 IT 버블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버블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9.11 사태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LG 카드의 금융 사태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리먼 사태도 겪어봤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위기는 진짜 저는 아마 현대 경제사에 남을 거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제가 이 업계 들어오고 나서 다 압축해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아마 저희 이 금융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방송. 이제 올해는 이걸로 저하고 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방송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에서는요, 538 하나님 되셨고요. 문자에서는요, 전화에서 그리고 633 둘님 그리고 5011님 되셨네요.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저하고 전화와 이제 무료 문자 올해는 이걸로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더군다나 다음 주 방송은 올해 다음 주 첫 방송인데 내년에 저희가 내년 방송 첫 방송은 저희가 결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만 시장이 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목금이 계속 시장이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는 방송을 한 주 쉬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다음 주 2021년 첫 방송은 저희가 결박을 하니까요. 오늘 저하고 일단은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어놓을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 부담 없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하고 마지막 전화입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시는 건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고가 많으시 아침 시간부터. 그래요. 어디산 누구세요? 수고 많았어요. 어디산 누구세요? 네, 서울의 김두남이라고 합니다. 두남님, 반갑습니다, 두남님. 연세가? 80 초반이에요.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진짜 젊으세요, 두남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속보 걷기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 네. 걷기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걷기 네. 운동 하시고 또? 어떤 거 하세요? 피트니스 운동도, 기구 운동도 조금씩 하고요. 그죠. 역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운동의 중요성이 진짜 더 실감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운동 더 안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근데 젊을 때부터 운동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네. 두남님은 그럼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돼요, 되기는. 2, 3년이요? 근데 그렇군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일단 그럼 두남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T 팜요.
ST팜 매수가 얼마요? 11만 1,000원. 11만 1,000원 비중은요? 15%. 15%요. 또 있나요? 불러주세요. 있으시면. KH바텍 KH바텍이요? 매수가 얼마요? 22,400원. 비중은요? 25%. 네, 예, 여기 좀 많네. 예, 또요? 컴투스 네, 15만 8천원 15%. 예, 필옵틱스 네, 14,800원에 15%. 네. 그 현금이 한 30% 됩니다. 그래요? 현금 한 30%? 그럼 현금 유지 잘하고 계시네요. 칭찬드리고 싶다, 이거. 그래요. 일단은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계좌가 지금 어떤가? 그래요. KH바텍, 컴투스, 그리고 필옵티스, 그리고 ST팜, 예, ST팜. 한번 계좌 상태를 다 쭉 보면은, 그래요. ST팜은 11만 1,000원. 네, 좋아요. 필옵티스가 14,800원. 그리고 컴투스가 15만 8,000원 매수가에. 그리고 KH바텍이 22,000원, 18,000원. 그래요. KH바텍 비중이 제일 많으세요? 네, 현재 그렇네. 그래요. 근데 이 KH바텍을 다른 애들보다 비중을 더 많이 두신 이유는 있나요, 좀? 글쎄요,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실적 이런 게 네네네. 턴어라운드 추세이기도 하고 네. 또 폴더폰 관련 예. 주식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사놨는데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요. 예, 그래요. 근데 21년도는 컨설팅 그걸 보니까 네. 이 이익이 많이 증대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고 있는데 이게 좀 애를 많이 먹이네. 애를 많이 먹인다? 그래요. 이 KH바텍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드렸을 텐데, 이 KH바텍이라는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폴더폰 추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폴더폰, 폴더블. 그쵸. 폴더블 쪽을 한다고 해야죠, 지금은. 예. 워낙 예전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주봉인데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2015년부터 보면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2019년, 작년, 하반기 거의 연말까지 주가가 거의 하나도 못 움직여. 그러니까 2015년부터 주가가 빠진 게 쭉 보시면 2019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빠져서 16년, 17년, 18년, 19년 말까지 거의 5년 동안 주가가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이렇게 이 회사가 왜 맥을 못 쳤는지는 아시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KH바텍이라는 회사가 결손이 폴더블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큰 수익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지금 힌지 관련, 힌지라는 건 아시죠? 네. 그 접는 데 필요한 거. 예. 그 힌지 관련인데 이 회사가 2015년 이때부터 뭐가 했다면 스마트폰들 썼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스마트폰은 요번에나 접는 폰이 나왔지 그전까지는 접는 폰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렇게 손바닥 같이 생겼잖아요. 접지 않고. 그죠? 네. 그러니까 힌지가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죠? 힌지는 접는 데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네. 안 됐겠죠.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폰들은 선생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다가 피어서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힌지가 많이 쓰이다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힌지가 안 쓰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워낙 그 주력 중에 이 주 매출 중에 하나가 그 알루미늄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알루미늄 캐스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선생님 잘 모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 이렇게
뒤에 덮개 같은 거예요. 핸드폰이 보면은 이렇게 앞면이 이렇게 여보세요 하면 그 뒷면에 막 뭐가 이렇게 뭐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그 부품이 있는 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품의 뒤를 이렇게 껍질로 감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그 뒤에 덮개 같은 거를 하는 게 얘네 주 매출이에요. 아이캐스팅.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얘네 주 매출처 중에 큰 매출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이 그런 거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네. KH바텍한테 좋아할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보면 주가가 완전히 잠을 잤어요. 이렇게 완전히 잠을 자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말에 뭐가 나왔어요? 폴더블이 나왔죠. 네. 슬슬 폴더블이 이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019년 말에 우리 폴더블이 시작한다 그럴 때 폴더블이 어때요? 그때 폴더블을 사용한 사람들 보셨어요? 거의? 2019년 말에서 2020년 시작될 때 그때 폴더블 쓴 분 혹시 봤나요? 전 못 봤거든요. 거의 현실에서. 네. 왜? 네. 그때는 그냥 시제품으로 내온 정도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뭐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쓰는 정도였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걔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폴더블 폴 쓰는 분들 많이 봐요? 못 봐요? 선생님. 못 보죠. 못 봐요? 요즘엔 많이 보네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 폴더블 폰 거의 다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폴더블 쓰는데요, 지금? 네.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이제는 폴더블이 어때요? 처음에 저거 나올 때만 해도 폴더블 요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요즘은 삼성에서 어떤 것까지 나와요? 옆으로 펴요. 옆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까지 나와요? 한 번 접는 게 아니라요. 이제 2번 접는 게 나와요. 좀 네. 있어요. 2번. 근데 이 2번 접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태블릿 PC라든지 해서 우리가 PC를 쓰잖아요. 여기도 지금 노트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접는 거 가지고는 이 노트북이나 이런 걸 대처할 만큼의 크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노트북 요만한 건데 지금 한 번 접어서 이 크기가 나오려면 반이면 이만해야 돼요. 그죠? 이만해야 돼. 이만해야 돼. 반이면 이만해야 되면 세상에 이만해야 돼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한 노트북을 얼마나 크기로 가질 수 있겠어요? 한 요만큼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PC라든지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되려면은 한 번 폴딩이 아니라 2번 이상의 폴딩부터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2번 이상 폴딩이 된다 그러면 KH바텍의 힌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덜 들어가겠어요? 더 많이 들어가죠.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생각할 거예요. 힌지라는 게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폰 때도 그렇고 힌지 쓰였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 우리 이 스마트폰 쓰기 전에 힌지 같은 회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여보세요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때도 힌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힌지 하던 애들이 이제 그러면은 지금 2번 접는 앞으로 그 폴더블 폰이 나오고 이러면 그때 힌지 회사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실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몇 년 동안 잘 보시면 KH바텍의 주가가 하나도 힘을 못 썼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거의 5년 동안 힘을 못 썼어요. 왜 그랬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마트폰이 접는 게 아니면서 얘네 주 매출이었던 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매력을 잃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5년 동안 하면서 힌지 만드는 회사들이 보면은 대기업이겠어요? 중소기업이겠어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이겠죠? 네. 중소기업인 회사가 자기네 주 매출들이 막 4년, 5년 동안 안 일어나면 그 회사가 거의 웬만해서 버텨내겠어요? 못 버텨내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KH바텍이 이번에도 작년부터 주가가 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힌지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힌지가 다른 데들은 거의 다 망해서 없었어요.
그러니 힌지를 얘네만 거의 사실상 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살아남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좋은 날도 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KH바텍이 그런 회사였어요. 힌지라는 게 다른 애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얘네만 5년 동안 살아남으니까 좋은 날을 보는 거야. 폴더분이라는 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여기 주봉에 보시면 어느 정도 1년 동안 올라와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얘가 매력이 없냐? 여기서 확 빠지겠냐? 일단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폴더블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중반 이후부터 폴더블 폰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이제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나온다 그랬어? 이제 2번 접는 게 나와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게 뭐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왜 한 번 접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 접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왜냐? 처음에는 인폴딩하고 아웃폴딩 중에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보다 먼저 이거 하려고 아웃폴딩 내놓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품질 조악해서 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폴딩보다 아웃폴딩이 훨씬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인폴딩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인폴딩이 언제 진짜로 쓰일 수 있는 게 나오느냐를 봤는데 지금 인폴딩 우리 삼성 하고 있는 거 전부 인폴딩이잖아요. 그 인폴딩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제 주변에 쓰는 사람들 보면 예, 이제 이게 접히는 현상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인폴딩도 이제 그만큼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2번 접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리 힘들지 않아요. 근데 2번 접기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2번부터가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KH바텍한테 나쁜 이유가 없죠. 왜? 한 개 쓰이는 게 2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2번 접으면 3번은 금방 접힐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이 KH바텍의 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매력 있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한 번 올라왔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2014년 14년 막 이때 올라올 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 얘가 그때는 그 말고 또 딴 게 있었어요. 근데 많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이세요? 이게 이게 일봉상으로는 막 많이 올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얘는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지금 이게 주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아놨어요. 나름대로.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제 폴더블은 지금 이제 대세잖아요. 다른 데들도 폴더블 막 해야 돼요. 외국의 지금 회사들도. 그러면 얘네가 힌지가 앞으로 계속 안 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게 22,400원 정도면 분명히 여기 어떻게 보면 물린 가격이에요. 특히 일봉으로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거는 물린 가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종목 잘 보세요. 외국인들은 뭐 비중 그렇게 많이 싣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들 보시면요. 기관들은 지금 사실상 이 종목을 이번에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팔았지만 제가 봤을 때 기관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력은 있는 회사라고 전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좀 더 긴 그림에서 보유하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차트를 하겠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5만 8천원, 15만 8천원. 요번에 조금 매수 가격이 근데 요런 가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이렇게 단계 이렇게 솟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에 솟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 솟을 때 들어가신 거는 전 좀 솔직히 되게 반대합니다. 요러면 보세요. 갭매우로 내려오죠.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예, 보세요. 요번에 여가 갭 생기니까 다시 갭매우로 이렇게 다 내려왔잖아요. 이 갭은요 반드시 메꿔요. 근데 뭐 그렇다고 밑에 이제 갭이 있진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15만 8천원이면은 요번에 혹시라도 조금 더 올라와서 매수가 되면요 요거는 한번 나와주시기 바래요. 예, 선생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좀 덜 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11만 1,0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죄송한데 종목을 들어가실 때 요렇게 지금 솟을 때 들어가시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솟을 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을 자꾸 버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올라가는 건 그래요. 계속 아직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건 조금씩 올라가는 건 인정하겠지만 버블은 버블 맞습니다. 버블 맞아요. 근데 자꾸 지금 버블 시장에서 이런 모습에서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버블은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에서 지금 자꾸 먹힌다고 해서 이런 모습에서 주가 들어가시면 죄송한데 앞으로 계속 버블 시장이 오진 않아요. 그거는요, 전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버블이라는 건 계속 터지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버블 특수 상황에서만 이런 게 맞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웬만하면 지금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그게 선생님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필옵티스인데요.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도 14,8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요건 손절이요. 12,000원 정도 깨지시면 손절하시고요.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아주 그 매력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게 위험한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흐름대로만 할게요. 그래서 12,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선생님 해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KH 마태 네네. 그거 그 목표가를 얼마나 저는 볼수 목표가 있을까요? 같은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저희 방송을 잘 안 보셨군요, 선생님. 저희 목표가 같은 거는 이렇게 설정 안 해요. 예, 그 회사에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가 목표가 같은 거는 저희가 설정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들고 몇 개월이나 들고 가볼까요? 그런 것도 저희가 그건 모르죠. 그건 점쟁이만 알죠. 몇 개월은. 주식은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몇 개월에 얼마 그거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걸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실은. 선생님이 물어본다고 제가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요. 선생님 그거 믿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매수가는 올까요? 매도가요? 매도가가 얼마죠? 일단 홀딩하고 계시면요. 매도가 22,400원. 매도가 이상은 아마 나중에 오를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그 어떤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좀 올라가더라도 홀딩하고 계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까지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믿는 처리 받는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신년 연휴 관계로 다음 주 2021년 첫 방송 1월 2일 날 첫 방송은 저희가 결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하고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최병채라고 합니다. 최병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병채님 연세가 46이요. 46, 주식 경력은 네네. 3년 정도 됩니다. 3년이요, 병채님? 네네. 그래요. 우리 병채님은 주식하신 지 3년 되셨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주린이는 아니세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 상황인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제 46이면 지금 한참 경제 활동이 왕성하신 나이인데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올해 또 유례없는 또 코로나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또 경제가 너무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뭐 6대급으로 빠졌다가 또 6대급으로 오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세요? 어떠세요? 비정상적인 거죠. 왜 주린이들한테 네네. 그런 말하면 혼나요? 근데 왜 비정상으로 느껴지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크고 제가 주식 3년 하면서 올해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도 좀 나와야 되는데 1년 내내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조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상만 보면은 비정상이 정상같이 보이게 돼요. 그죠? 네네. 정상을 보고 비정상을 보면 비정상인 줄 알지만 비정상일 때 본 사람들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쵸? 네. 네네.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인데 혹시 요번에 기사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GDP의 2배를 추월했다는 기사? 보셨어요? 기사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민간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과 이 가계들의 부채가 GDP의 2배를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예. 근데 혹시 그걸 여러분들 이거 체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제가 공부한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제 생각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는 울림이 여러분들 절대 작은 울림은 아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되게 작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재정 네네. 부채. GDP 대비 다른 OECD보다 월등히 작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 이제 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까? 큰 정부를 추구합니까? 큰 정부를 추구하지 않나요? 요즘 모든 나라들이?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정부가 막 좋은 거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큰 정부의 역할론이 다시 커지어서 지금 현 정부도 다 큰 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부채는 작은 부채를 얘기해요, 자꾸. 그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부채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통화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라는 거 아시죠? 통화도 작은 개념의 통화가 있고 더 큰 개념의 통화도 있고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 못 들어보셨나요? 광의 통화, 협의의 통화? 예. 그렇게 했는데 부채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의 부채로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물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런데 죄송한 게 있어요. 이제 국가가 큰 국가를 얘기하잖아요. 큰 국가를 얘기하는데 부채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기업들이, 가게나 기업들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칠게요. 그럼 그 부채 우리 정부가 나 몰라 이렇게 되나요? 그 부채들이 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채가 되지 않나요? 네네. 제가 틀린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부채를 얘기할 때 왜 정부의 부채만을 얘기하나요? 민간의 부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네. 가계부채까지 포함해서. 요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민간의 부채까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국가 재정의 부채만 얘기해요. 그러면 재정의 부채는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실은 민간의 부채까지 합쳐서 민간의 지금 오늘 어저께 기사 났지만 그런 민간의 부채까지 합쳐서 말하면 우리나라 OECD에서 결코 아주 우수한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채무에 그렇게 따졌을 땐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에 들어가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비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센 화두를 던졌던 이유도 어느 한쪽만을 지금 보고 계시면 다른 쪽 면도 한번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도요. 내가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걔는 그대로인데 물체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가져봐요. 왜냐?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사도 나왔잖아요. 예, 채무가 2배가 넘었고 하면은 분명한데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 이게 결코 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너무 현실로 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방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매지원이요. 매지원 매수가 얼마요? 182,900원에 30%. 네. 또 있나요? 하나솔루션 예. 49,400원에 30% 네. 이상입니다. 아, 2개요? 네네. 깔끔하시네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매지원이 지금 신약 풋모커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간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메지온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선생님? 그거를 가끔 봐서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지금 신약 바이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메지온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폰탄 수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폰탄 수술 치료제요? 그럼 혹시 선생님 그 폰탄 수술 치료제가 왜 폰탄 수술 치료제가 이 회사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 단심실증 환자를 수술하는 게 이제 폰탄 수술인데, 그 폰탄 수술 부작용이 이제 치료하는 약이 유데나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유데나필?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이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유데나필 성분이 메지온에서 만드는 유데나필 약 성분이 예전에 동아 팜텍 시절에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그 성분하고 이제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 임상 끝나고 NDA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폰탄 수술이 왜 어려운 수술인지는 아시죠? 네네. 지금 단심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단심실증 환자. 단심실이 뭔지는 아시죠, 아이들 태어났을 때? 네네. 심장 한 개 갖고 태어나는 아이. 심장은 하나예요. 심실이 하나. 심실 하나. 예. 예, 심장 두 개면 큰일 나요. 네. 심장은 하나인데 우리가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네네. 심실이 하나인데 그 단심실인데 단심실 환자들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3번의 수술을 받아요, 선생님. 그거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수술을 우리가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폰탄 수술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게 폰탄 수술이고 그 폰탄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만 20세 이상까지 제대로 많은 이 폰탄 수술을 받아서 일단은 그 순간의 고비는 넘기는데 애들이 이제 크면서 계속 이 2번, 3번째 수술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시 좀 안 좋아요, 예후가. 그건 왠지 아시죠? 거기까지 모르세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다시 막 심장이 이게 좀 혈관도 막 이러고 문제가들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이 폰탄 수술 지금 유데나필 얘기하셨잖아요. 유데나필이 왜 여기에 쓰였나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심장이 다시 이게 혈관에서 혈액을 막 뿜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혈관이 예를 들어서 막히거나 이러면 얘네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데나필이라는 게 뭐예요? 발기부전 치료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선생님? 네네네. 그 유데나필 성분이 혈관을 네네. 증폭시켜주는? 그렇죠. 혈관을 늘려줘서 혈액량이 많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 네네.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발기부전 치료제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네네. 혈류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 혈류 양을 늘려주는 그 유데나필 그게 근데 폰탄 수술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혈관이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이거를 늘려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네. 이게 폰탄 수술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폰탄 수술 치료제 얘네 말고 지금 또 쓰이는 애들이 있죠. 아, 그래요? 얘네 말고 또 쓰이는 데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얘네 말고 쓰이는 데가 없어요. 얘네가 메지온을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리면서 옛날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폰탄 수술로 인해서 물론 뭐 몇십만, 몇백만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폰탄 수술로 인해서 이 폰탄 이 단심실증 환자들이 해가지고 이 마지막 3차 수술까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대로 더 연명시켜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게 이게 폰탄 수술 치료제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메지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지온한테는 되게 미국 FDA나 이런 데가 되게 긍정적으로 뭐든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가 지금 제가 주봉으로도 보고 일봉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메지온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쭉 해서 바이오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바이오들이 쉽게 무너지는데 작년부터 주가 흐름을 한번 보셔도 오르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쭉 올랐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다시금 얘가 요즘 바이오들 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뭐 이게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한 8,000원에서 한 3배, 한 2배, 한 3배 정도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옛날로 따지면 3배?
요즘 아니죠. 바이오들 네. 웬만큼 오르면 막 6, 7배들 막 오르는 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오른 게 그거고 대체적으로 오른 흐름 사이클을 보면 얘는요 거의 뭐 2배 안에서 놀던 애예요. 메지오는. 그래서 얘는 잘 보시면요 바이오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냥 게임 끝나요. 왜? 바이오들은 뭐 하나가 뭐 된다 이거지 진짜 실질적으로 되나? 된 건가? 이건 아니었어요. 야,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뭐 요만한 거 가지고 확대해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로 실체가 있는 애들이에요. 실체가. 뭐 그렇다고 다른 회사가 뭐 실체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요즘 뭐 PBR, PER 대신 PDR, 잘 아시죠? 플라이스, 드림, 레티오. 꿈만 가지고 다 회사를 설명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그 PDR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물론 PDR도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바이오들 같이 그렇게 뭐 PER, PBR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형편없는데 PDR로만 설명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결코 바이오로서 뭐 이게 와 이거 바이오인데 이거 한번 그냥 쫙 오르고 그다음 매력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요. 이 회사는 그냥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셔도 어때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평선들이 다 흩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여 있죠.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생님? 좋은 거예요. 이평선이 모여 있는 건 일단 좋은 거야. 왜? 위로든 아래로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어. 그러면 문제인데 얘가 주가가 뭐 그렇게 올라간 게 있어요? 얘는 이때 올라간 거, 얘 지금 이 정도 다시 내려와서 이 정도로 충분히 조정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려와서 이 바닥에서 조정 줬나요? 아니에요. 내려온 다음에 이 정도 선에서 조정 줬어요. 그렇게 뭐 밑으로 훅 내려가지도 않고. 그럼 얘는 뭐예요? 일단 메지오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힘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미국에서 이걸 허가를 어떻게 뭐 더 해주고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폰탄수술 치료제에 대해서 다른 경쟁애가 없어요. 다른 애가 없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엔 그 미국에서도 빨리빨리 저거 뭐예요? 희귀병에 대해서 그 허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허가해 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매력 부분이 충분히 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런 흐름이라면은 30% 정도잖아요. 예, 18만 네네. 지금 한 3천 원 정도면은 저는 뭐 이 정도면은 가져가시는 게 일단은 저는 맞다고 보여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어떻게 네네. 그 선생님이 지금 궁금해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됐나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예. 네, 저도 이제 가져가려 하는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예, 맞아요. 바로 미국에서도, 그거예요. 예, 승인 치료제가 안 해줄 없기 수가 없을 것 때문에 같아요. 예. 그러고 이 폰탄 수술 이거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홀딩하고 가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5,000 지금 650원인데 매수가가 49,000원 정도 되는데요. 하나솔루션 부담 안 되세요, 선생님 이거? 30%나? 부담 안 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거 한번 손 댔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지금 이거 하나솔루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신재생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신재생이 지금 뭐 바이든도 신재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재선이 뭐 지금 대통령 됐지만 4년 뒤에 재선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연세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조가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를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그럼 4년 뒤에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또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이건 너무 먼 얘기들을 지금 다 뭐 지금 당장 모두 다 신재생으로 바뀌는 것 같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저는 물론 큰 그림에서 맞겠지만 지금 당장 다 너무들 빨리 지금 모든 게 다 신재생으로 바뀌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신재생이라는 게 내년 후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지금 지금 전기 나오는 게 다 신재생으로 바뀌겠어요, 선생님? 그럴까요? 난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건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좀 물론 미래를 먹는 게 주식이래지만 너무 빨리 다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먹을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좀 반대예요, 선생님. 30% 네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네. 주말 되시기 바라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마지막 이제 방송을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음 주는 저희가 신년 연휴 관계로 결방합니다. 새해 첫 방송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통화하려면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전화 주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도경이 아빠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도경님 아버지 반갑습니다. 예, 도경님 예, 아버지 예. 연세가? 예, 저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예,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완전 주린이시구나. 도경이 아버님. 예. 그래요. 도경이 아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 AJ 네트워크스 4,520원에 20%고요. 네. 그다음에 파미셀 네. 18,660원에 20%. 네. 그다음에 GST 예. 17,240원에 7% 정도 됩니다. 7%요? 예, 잠깐만요. 예. 그럼 주가 흐름을 한번 좀 지금 주가 상태를 제가 좀 볼게요. 예, GST 잠깐만요. GST하고 예. GST 그리고 AJ 네트워크스. 근데 6개월 되셨는데 이렇게 가져가세요? 6개월 되셨는데? 이거 죄송한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께서 직접 포트 짜신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뭐 그냥 보고 그냥 해서 방송 보고?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네, 방송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 AJ 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매수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저기 그 기업 그 인적 분할 그 이슈 그것 때문에 그 한번 그거 보고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요. 인적 분할 때문에요? 예, 예. 이 회사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자체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선생님? 그 렌탈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렌탈. 라던가. 예. 네. 그런데 인적 분할 얘기하셨잖아요. 이 회사가 뭐 인적 분할을 그럼 뭐 했다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했나요? 혹시? 아니요, 이제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파레트 사업을 네. 이제 인적 분할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라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인적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 인적 분할, 네. 물적 분할의 차이는 혹시 선생님 아세요? 아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전화.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그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되게 쉬운 게 뭐냐면요. 인적은 말 그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J 네트워크스 10주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AJ 네트워크스에서 그 인적 분할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도 똑같은 수량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J 네트워크스의 20%를 주식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예, 예. 그러면 인적 분할하는 회사의 그 주식도 20%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의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적 분할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적으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들이 보면은 보통 뭐 삼성도 그때 뭐 삼성물산 뭐 할 때 물적 분할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막 그 주주들이 하는 게 물적 분할하면 기존의 주주들 있죠. 예를 들어 AJ 네트워크스가 새로 생기는 어떤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AJ 네트워크스의 주주예요. 그죠? 대신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은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물론 이게 예. 그 회사에 뭐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주사 개념으로 해서 뭐 이익을 받는다. 뭐 이거는 돼요. 근데 그거 진짜 한 달이 건너고 예.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은 이렇게 틀린 건데 이 회사는 지금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인적 분할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상장 새로 인적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요 똑같이 갖게 되세요. 모르셨어요? 그죠? 예,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럼 인적 분할하면 선생님한테는 손해될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 손해될 게 없죠. 그냥 똑같이 갖고 있는 건데. AJ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 그냥. 그래서 선생님한테 굳이 뭐 그렇게 방해될 게 없어요. 인적 분할하면. 근데 이 회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뭔지 알아요. 이 회사가 파레트라는 거 그 분할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회사가 그 렌탈한다 그러는데 파레트라는 게 혹시 선생님 뭔지 아세요? 예, 뭐 대략 그 어떤 그 물건 같은 거 그 분류센터에서 적재하고 그 이동할 때 쓰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파레트가 뭐야 이거 미술 시간에 그 파레트야? 이러는데 그 파레트가 뭐냐면요. 그 지게차들로 이래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서 뭐 마트 같은 데서 옮기잖아요. 지게차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 지게차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이 지지대가 있어요. 그 지지대 위에 올리잖아요. 그 지지대를 파레트라 그래요. 그냥 물건을 왜냐하면 지게차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거기다 물건 하면 숭숭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뭐 플라스틱 이거 위에다 물건 얹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도 그 창고용 같은 데 가면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물건 올려서 올리잖아. 그 밑에 이거 그 상자 같은 거 플라스틱 상자 보이시죠? 그거를 파레트라 그래요. 플라스틱 파레트. 그거를 이 회사가 빌려주는 거야. 왜냐면 그것들, 그 걔네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면 롯데마트가 그 파레트 자기네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애들한테 빌려와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B2B를 주로 하는 애들이에요. B2B. 그래서 일반인들이 AJ 네트워크스 하면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왜냐면 AJ 렌터카, 그 SK 넘어간 그런 거하고 뭐 그리고 AJ 파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요즘 저기 뭐예요? 주차장 가면은 보면 AJ 파크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주차장인데 막 하시고 하는데 그 표시 가끔 보셨을 거야. 그런 거는 얘네들 자회사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파레트를 얘네가 자회사로 일적 분할로 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파레트가 이 회사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회사한테 파레트가 돈 되는 회사였어요. 돈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업부. 그래서 그걸 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게 좋은 건가? AJ 네트워크한테는 저는 이게 인적 분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을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J 제가 좀 전에 그랬어요. AJ 렌터카 그 회사 렌터카 SK한테로 넘기지 않았나요? 맞죠? 예. 아니에요? SK 렌터카로 넘기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제가 맞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렌터카. 대략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돈이 올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그 돈이 전부 다 자회사들 뭐 도와주고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 회사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소리죠. 그죠. 왜? 예. 그 돈, 그 핵심, 어떻게 보면 얘네한테 되게 중요했던 회사거든요. 그걸 큰 데한테 넘겨주면서 받은 돈을 전부 자회사한테 줘버렸어. 왜? 자회사가 똑똑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야. 아버지가 퇴직했어. 그래서 알짜 퇴직금이 나왔네? 그 퇴직금을 자식들을 뭐 장사한다 뭐 한다 자식들이 맨날 먹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줘버렸어. 그러면 그게 그 자식들이 지금 밥벌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잘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저는 AJ 네트워크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회사 문제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돈 되는 파레트를 이제 분할시켜, 인적 분할로.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자체를 지금 관심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이 회사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은 나오는 게 낫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수가는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굳이 지금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셨어요? 아니죠? 아유, 잘 되었습니다. 예.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18,6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인데 이 회사 파미셀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개인들이 들어가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옛날부터 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래요.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 그래서 특히나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이 도경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손실 안 보는 가격에서 이게 그렇게 개인들이 특히 주린이들이 먹기에 쉽지가 않은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GST인데요. G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17,000원 정도 되시죠? 17,000원 됐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선생님. 요거 손절가 얼마 정도로 잡냐면요. 손절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13,000원. 13,000원. 여기 1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해주시면요. 그러면 뭐 그렇게 특별히 되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혹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더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 얘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래요. 주식은요, 선생님, 지금 주린이시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자면 그 주식은 다 원인이 있고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들도 뭐 한다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옛날 드라마 신원해 준다 그러죠. 밝혀주는 거. 왜? 분한 일이 있으면 밝혀주고 이래야지 그 죽은 시체들도 신원을 해줘야지 저기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이 주식들도 보면 이유가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그걸 먼저 알아야지 그다음 그 주식에 대한 게 하나하나씩 풀려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올 연말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진짜 올해 진짜 다사다난했는데 30분 남은 올해 마지막 방송 저하고 같이 참여하실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서 누구세요? 충남 천안에 사는 주미 아빠입니다. 주미 아버지? 네네. 주미 아버지 반갑습니다. 주미 아버지.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 주식 경력은요? 지금 이제 막 10개월 차 됐습니다. 10개월. 그럼 그 주미가 딸이겠네요. 그죠? 아니요, 아들입니다. 외자입니다, 외자. 준이? 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럼? 아드님. 지금 이제 고3 수능생입니다, 지금. 수능 보셨겠네? 네네, 그렇죠. 수능 봤겠네. 어떻게? 네. 잘 나왔어요? 아마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아마 수시가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떨리겠네. 그죠? 예, 많이 떨리죠. 그래, 잘 되실 거예요. 저하고 오늘 통화했으니까, 그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혹시라도 그러면 또 그럴 거야. 걔하고 통화돼가지고 안 돼. 아니에요, 되실 거야. 될 거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준이 어머니. 그래요, 우리 준이 어머니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일단 서현 있고요. 서현이 매수가 얼마요? 지금 12,490원. 비중은요? 60%고요. 오, 여기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 또요. 그리고 우수 AMS. 1,240원. 30%. 네. 그다음에 다날. 5,500원. 10%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서현을 60% 갖고 계세요. 지금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죄송한데 이거 언제 사셨어요? 12월 3일 날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서현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아는 분들이 하여튼 소리 소문을 듣고 매수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 서현이라는 회사 자체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지금 뭐 저 자동차 내연기관 현대나 기아 쪽에 납품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윤석열 관련 줄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회사가 이 서현이라는 회사가 워낙은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로는 뭐냐면 서현 이화라고 있어요. 자회사 예, 예. 서현이화. 이게 서현이화의 지주사예요. 아.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이게 이 자동차 관련해서 뭐 시트 커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예. 회사들 뭐 시트 커버하고 막 이러는데 자회사들이 뭐 그렇게 뭐 돈이 되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주사라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올해. 올해 난리가 났어, 주가가. 이 주봉으로 보셔도 이 회사는 아니 월봉으로 받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월봉으로 보면요, 이 회사 옛날에 2014년도에 그 뭐 해가지고 한번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가 계속 빠져요. 예, 보시면 계속 빠지다가 요번에 다시 오른 거야. 근데 이 회사는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는 회사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특별히. 아,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요번에 지금 말씀 잘하셨잖아요. 지금 현 검찰총장 주식 관련주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더군다나 왜 그 현 검찰총장 주식 관련주인지는 아세요, 이 회사? 난 그것도 웃기대. 뭐 대선 저 대권 뭐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 1위 야권 쪽에 아니 근데 이 회사가 뭔 상관이래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을까? 사회이사가 뭐 법대 동문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사회이사가 서울대 그 법대 동문이라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 아는 형들도 서울 거기 법대 형도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 다 올라가겠네? 진짜 다 올라가겠어.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 테마주들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슨 뭐 어떤 뭐 누구하고 무슨 뭐 어디 동문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그 동생이 뭐 다니고 뭐 해서 뭐 그런데 주가는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테마주라는 게 정치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선거 테마가 진짜 잘 먹혀요. 그건 맞아요. 이게 보통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는데 선거 테마가요. 선거하기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1년 반, 2년? 1년 반 정도 전부터 해서 그때부터 움직여서 쫙 해서 한번 해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쫙 또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그거를 하고 제가 어디랑은 얘기 안 할게요. 어디랑은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제가 옛날에 놀란 적이 있어. 이 테마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무섭구나. 쉽게 말하면 그 테마주 하는 부티크들이 있어요. 부티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부티크?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사무실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작전도 하고 이러는 그 세력 애들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데 있잖아요. 사무실 그런데. 그런 데들 부티크라 그래요. 부티크라 그러는데 그 부티크도 다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 테마는 부티크들, 쉽게 말하면 뭐 테마 만드는 부티크를 제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진짜 난 놀랬어. 선거 관련,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선거 관련해서 벽면에요. 누구 관련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한 벽면에 쫙 다, 진짜. 네, 와. 나 그거 보고, 이러니 개인들이 가면은 맨날 당하지. 와, 정말, 누구는 어떻게, 그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미리 다 해서 쫙 다 뽑아놔 있어. 와, 내가 그거 보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데 뛰어들고 싶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개인들 들어갔다간 총알바지 돼요. 뭐 들어가서 운 좋으면 여기서 먹을 수도 있죠. 잠깐. 근데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은요. 여기를 계속 이걸 못 버려요. 미련을. 근데 이거 정말 이거 만드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개인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테마, 선거 테마 잡겠다 그러는데 선거 테마 제대로 잡히는 거 보셨나요? 저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잘 안 잡혀요, 생각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면요, 이거 그렇게 못 잡아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그러면 계속 이런 정치 테마, 선거 테마, 말도 안 되는 거, 누구 사회이사가 친구, 고등학교 동문이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벌어져요. 그러다 물리면 누가 물려? 걔네가 물려? 아니요, 개인들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그냥 웬만하면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꼭 부탁드릴게. 예, 이거는 펀더멘탈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자동차 뭐 설명 뭐 해가지고 뭐 자동차 시트 만들고 뭐 만드는데 얘가 뭐가 그렇게 낫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예, 그래요.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수 AMS인데 우수 AMS 12,000원 정도 매스가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렇게 솟았을 때 있죠, 선생님. 요렇게 솟았을 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잠자다가 솟으면 들어가시거든요. 예, 이게 이런 데서 초보티가 나는 거야. 이렇게 솟으면 안 돼. 이렇게 솟고 다시 갈 확률이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땐 빠져나오세요. 왜냐면 이거 다시 간다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이런 애들은 실은 별로 매력이 없는 애예요. 그렇게까지. 근데 뭐 그거 제가 이거 왠지 알거든요. 이거 수테마 이런 거에 엮여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글쎄요. 이게 뭐 흔들어 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7,500원 드릴게요. 7,500원. 이거 깨지면 나오세요. 혹시라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 골치 아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다 테마주로 가시네. 이건 뭐 물론 뭐 선거 테마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 테마시네. 그리고 마지막 다날인데요. 다날 같은 경우도 5,500원 정도 이건 10%밖에 안 되는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날도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조금만 반등하면 그냥 손절하셔야 할 게 말해요. 아시겠죠? 예, 그냥 한 5,000원 근처만이라도 가면은 좀 넘거나 그러면 그냥 일단 이거 손절하시기 바래요. 이거 끌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준현무님 절대 진짜 뭐 테마도 차라리 테마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선거 테마예요.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개인들 제가 아까도 경험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진짜 완전 잡혀먹어요. 잠깐 버는 것 같지만 진짜 한번 마지막 막차 타면요. 이건 게임 끝나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내일부터라 그랬나요? 오늘 저녁이라 그랬나요? 예. 하여튼 좋은 일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 2021년 첫 방송 1월 2일 첫 방송은 저희가 연휴가 쭉 되죠. 저희가 주식시장이 목요일부터 휴장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예, 수요일까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1월 2일은 결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1월 9일 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1월 9일입니다. 그래요. 올해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올해 마지막 전화 진짜. 야,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네. 전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선 누구세요? 네, 부산이고요. 부산. 이 여사입니다. 누구요? 이 여사입니다. 이 여사. 예, 연세가 60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이 여사님. 한 1년쯤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여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 일진다이아. 일진다이 매수가 얼마예요? 53,060원이에요. 비중은요? 15%입니다. 예. 또 있나요? 예, 현대차 예. 183,500원. 예. 15%. 예. MC넥서 예. 36,300원에 7%입니다. 10%요. 7%. 아, 7%요. 예. 네.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다들. 다행히. 네, 제가 종목이 조금 많아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종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조금씩? 네, 제가 뭐 그냥 다양하게 그냥 막 사놨어요. 근데 잘 문제는 모릅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 여사님, 종목이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개인들이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네. 계란은 뭐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샀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솔직히 네.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그 회사 조금 사겠어요? 많이 사죠.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주식 많이 사는 사람 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많이 사는 거야. 왜? 얘가 갈지 제가 갈지 요게 갈지 모르겠거든. 네. 솔직하게. 그래서 많이 네. 사는 거예요.
네, 왜? 맞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확실해.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항상 말했듯이 넷마블이 확실해. 제가 그렇게 너무 좋아. 그럼 넷마블을 많이 사잡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왜 차트 보고 뭐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얘가 할 것도 같고 제가 할 것도 같고 요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모르기 때문에 종목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예요?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제가 그 질문을 항상 하세요. 종목 왜 많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꼭 해요. 이건 왜냐? 이건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개인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몰빵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종목은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건 되게 안 예.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진 다이아가 지금 제일 비중이 높아요. 현대차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냥 매수가가 얼마예요? 53,000원. 이거 그냥 무조건 그냥 수소 관련으로 따라 들어가셨죠? 솔직하게. 예, 제가 이거 9월 달에 9월 초에 네. 올라갈 때 너무 높을 때 사가지고 네. 자꾸만 계속 물타기를 해가 53,000원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이게 왜냐면, 때. 예,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공부 안 하셨다. 그 티가 예, 팍 예. 나죠. 예. 이 회사가 솔직히 자회사,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그것 때문에, 아시죠? 이 회사, 수소, 예. 그 연료 탱크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옛날에도 보시면 이 회사, 한 번씩 쫙쫙 올라갈 때가 이 일진 복합 소재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예. 일진 복합 소재 그 수소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수소차 관련으로 해서 올랐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제가 뭐 여러 번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자꾸 우리나라 수소 얘기할 때 뭐 현대차가 수소차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만든 건 제일 먼저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수소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 뭐 리드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쉽게 말할게요. 우리나라가 수소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건 혹시 아세요? 저 잘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예. 자꾸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현대차가 우리나라 수소차를 제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팔아먹고 있는데 그걸 예. 제일 많이 만들면 뭐예요? 그걸 더 빨리 발전시켜서 우리가 수소 리딩 국가가 됐었어야지. 지금 수소 우리 리딩 국가 아니에요. 예. 우리보다 일본이 더 리딩이고요. 우리보다 지금 중국이 더 리딩이고요. 지금 이건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수소차 제일 많이 만들었다.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리딩 지금 뺏기으면 그걸 더 창피하게 생각해야죠, 막말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쫓아가서 따라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 수소차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우리가 지금 수소 리딩 국가로 착각들하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수소 리딩 국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리딩하는 애들. 그런데 이 수소 리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수소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수소 앞으로 2000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얘기들이 보면은 물론 수소가 앞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30년, 40년 뒤에 얘기까지 나와요. 예. 3, 40년 뒤에 아세요? 저 모르죠. 예. 3, 40년 뒤에 얘기하면은 너는 아냐? 아, 맞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맞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몰라요. 서로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막말로.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수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하고 하겠지만 그 전에 이거보다 더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더 좋은 게?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1, 2년 뒤에 수소를 당장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은 분위기. 그건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너무 과하게 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진다이아 저는 이거 과하게 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안 봅니다 지금. 예. 뭔 말인지 이해가 지금 되세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예, 예. 반등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이번에 계속 했는데 현대차 참 재밌어요. 기관도 팔고 있어요 이제는. 예. 예. 외국인은 산 적이 없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은요 작년부터요 산 적이 없어요. 현대차가 그렇게 좋고 이게 시총이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개별주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현대차를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꿈쩍도 안 해요. 계속 비중 줄이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는 기관도 팔고 있어요. 누가 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고 계신데 개인들이 요즘은 올해는 힘이 많이 좋으셨으니까 근데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야지만, 예,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MC넥스도 마찬가지고, MC넥스도 36,000원 정도 지금 되시는데요. 36,300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제가 요거는 손절가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딱 손절가만. 얘는 그래도 차분하게 흐름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무리한 주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얘는 대신 31,000원 드릴게요. 31,000원 요거 깨면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지지하면서 막 이런 걸 힘먹이를 보였기 때문에 31,000원이 깨지면 얘는 조금 고생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 여기까지 요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돼요.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일진 다이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거 손해가 지금 많은데 10몇 프로인데 이거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거 안 좋게 본다고 그다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손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먼저 올해 어쨌거나 뭐 이게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오늘도 뭐 이런 화두도 여러 개 던지고 했던 이유가 실은 지금 주식하는 주린이들이 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가 지금 뭐 완전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주린이들한테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지만 않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제가 어떻게 뭐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팩트를 던지지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국가 부채 우리나라 정부 부채만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민간 부채 오늘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배를 추월했어요. 그 민간 부채까지 합쳐서 같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OECD에서 빚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띄면은 그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진짜 그러네.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건 그건 자기가 생각한 결정이니까 후회할 게 없잖아.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일방적으로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만 믿다가 그렇게 됐어. 그럼 그때 누구 원망하실래요? 그때 원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냥 팩트를 가지고 화두를 던진 겁니다. 항상. 왜? 주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 방송에서 그런 화두를 많이 던졌는데 그런 화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왜?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을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서 주식은 느는 거고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미포조선 010 620 현대미포 조선주 요번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 수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수주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워낙 안 좋은 거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뼈무게는 하루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요 기본적으로 뼈무게는 해요. 뼈무게는 하루 올라와요. 근데 그 이상에서는 상승을 뽑으려면 정말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8,900원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요번에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060 250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되게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올라가서 조정받을 때가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 어차피 얘가 지렁이가 아닌 이상 계속 기겠습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가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 라인 잡고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얼마? 6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보십시오. 6만 원 깨지면 손절 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수익 나오시고 수익 좀만 나오고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좀만 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지트리요. 115 450입니다. 지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뭐 얘는 뭐 지금 뭐 손댈 이유가 없죠. 굳이. 29,500원인데요. 얘 뭐 손절 라인도 뭐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 같은 건 더 홀딩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리노입니다. 058 470 리노인데요. 리노도 지금 리노도 잘 보시면 일단 뽑았다가 그들 시장이 그래도 살려줬어요. 왜냐? 얘 이렇게 뽑고 나서 워낙은 이렇게 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뭐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그거 하면서 그래도 버텨준 거예요.
예. 근데 버텨는 줬는데 이 리노공업이라는 것도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뻗을 애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뭐 테마 타신 거 아시죠? 그 전까지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뽑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세는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시세를 뽑잖아요. 그럼 시세를 계속 뽑기가 어려워요. 예, 얘가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그냥 수익 좀만 먹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 예, RS입니다. 14067입니다. 예, RS오토 같은 경우에도 예, 매수가에서 지금 이게 신규 상승 패턴이었죠. 예, RS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지금 좀 밀려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그러니까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차트상으로는 이런 애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왜? 계속 지지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지지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받은 거에서 이제 올라올 만큼의 큰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올라올 만큼의 큰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근데 뭐 얘가 진짜 제가 모르는 큰 매력이 있다. 그럼 올라오겠죠. 한번 뽑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뽑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차트만으로 들어갔다가는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특별히 매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뭐 제가 모르는 매력을 자기는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거 홀딩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한진입니다. 002320. 예, 한진인데요. 아이고. 예. 002320. 한진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 한진이 좋아야 되는 이거는 물 건너 갔죠. 산업은행이 조호태 회장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이제 한진을 뭐 굳이 좋게 본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던 회사인데 이제 그게 사실상 끝났잖아요. 그래서 59,000원 매수가에 물리신 건데 글쎄요. 한진은 지금 웬만큼 조금이라도 요 가격 근처에서 그냥 웬만하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이게 매력이 뭐 그렇게 있을 만한 게 이제 없잖아요. 예, 이제 삼자연합하고의 게임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웬만하면 나오셨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 예, S트래픽입니다. 4300. S트래픽 같은 경우에 참 이 회사 재밌는 회사예요. 한번 이 회사 그렇게 기술력이 없진 않는데 일단 근데 이게 그렇게 수익이 엄청 많이 남는 또 수익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S트래픽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얼마? 8,500원의 비중이 지금 한 60% 되는데 이거 너무 많다 비중이. 8,500원이 어디? 여기시구나. 아이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씩이나 가져가실 주식은 아닌데 솔직하게. 근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비중 줄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다음 종목. 오스코텍입니다. 039. 예. 200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차트상이나 여러 개를 봤을 때 이런 애들 나무랄 데는 없겠죠. 왜냐하면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시장의 흐름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바람이 좀이라도 틀려지면 이런 애들은 이제 상승 멈춰요. 그래서 시장의 바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오스코텍이라는 애가 중요한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내년부터 다른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얘는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일단 얘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요즘 이런 모습의 종목들은 다음 종목. 예, S인베스트먼트입니다. 2890880. 예. 상한가였죠. 목요일날 안 그래도 한번 뽀다는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6,000원, 5,100원 이거 보니까 이분 월요일날 그 전날 그날 사신 것 같은데 목요일날 그래서 먹은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지금 상한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상한가 계속 지켜주면 홀딩이지만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웬만하면은 한 번 정도 그냥 거기서 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이거 뚫고 나가는 거 기대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고 요번은 보니까 이거 그냥 밑에 사서 이거 상한가 먹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요건 그냥 짧게 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올해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드린 부분도 있었고 도움 못 드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자책하는 한 해가 됐는데요. 글쎄요, 뭐 중요한 거는 나중에 모든 거는 다시 또 모든 그림은 나오겠죠.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도움 못 드렸다면 제가 너무 많이 죄송하고요. 더 많이 발전하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반장 욕도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근데 또 제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도움 받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올해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1월 2일 날 결방하고요. 1월 9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올해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